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4주차 2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네이스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로마의 건국 신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목은 아이네아스와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아이네아스는 이제 아이네우스의 주인공, 로마를 건국한 신화적인 인물이죠. 먼저 이제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만든 작가 얘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고요. 베르길리우스는 기원전 70년에서 19년 사이 살았던 사람이고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썼죠. 물론 이거 말고도 몇 편의 작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네이스가 살았던 시절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까지 로마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아, 로마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작품이죠, 당연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역사와 신화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유사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로마가 이제 편년체 연 단위로 역사를 기록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로마의 신관들이 매년 로마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역사 기록으로 남은 건데 그걸 이제 편년체 매해마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 편년체 역사인데 이 로마의 편년체 역사 자체가 트로이아 함락 시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신화와 역사를 이렇게 혼용되는 그런 걸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오늘날 우리는 역사와 신화를 구별하려고 노력하지만 고대에는 신화가 일종의 역사였다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트로이의 함락부터 시작된다. 아이네이스가 가족들과 유민들을 이끌고 트로이를 탈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강의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네이스는 호메로스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쓴 작품이고 호메로스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한쪽에서는 모방하고 흠모하고 그랬던 것이면서 그래서 12권인데 총 12권인데 앞에 6권은 오디세이아의 구성을 닮았고 뒤에 6권은 일리아스를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스는 모험 얘기잖아요. 모험 얘기 부분이 이제 전반부에 있고 그 후반부는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그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의 과정을 일리아스의 구조를 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니스의 1권 1행이 무구와 한 사내에 대해서 나는 노래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그리고 이 오디세이아의 1권 1행이 들려주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내 노래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디세이에서 나왔고 무구는 그 일리아스에서 그 아킬레우스의 무구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전쟁 얘기를 한다는 뜻이고요. 예. 자, 그럼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모습을 담은 것이고 베르길리우스는 그 메세네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세네라는 사람이 정원에서 이제 모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메세네고 로마의 고관 대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서 있는 사람이 베르길루스인 것 같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마리우스인 것 같아. 마리우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이름이 좀 안 나와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마이스터 드루케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19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메세나라는 이 고관 대작이 로마의 그 문예가들을 지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메세네라고 하면 기업들이 문화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걸 총칭합니다. 그 장면을 이제 담아봤어요. 자, 그 베르기우스의 시작은 이제 트로이아 함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트로이아인들이 그 성 밖을 내다 보니까 거대한 목마가 덩그러니 모여 있고 배들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인들 배들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와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있는 거냐, 이게 적들의 속임수냐, 등등의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끌고 들어가자, 어떤 사람은 없애버리자,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자,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라오코온이 이제 저는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포세이돈의 사제였던 라오코온이 창을 거기다 던지니까 퉁 소리가 나서 그 속이 이제 비어 있는 건 알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자 뭐 이런 얘기들은 또 안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그리스인 남아있는 그리스인 한 명이 발견돼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시논이라는 사람인데 본인 얘기로는 팔라메데스의 부하인데 본인은 오디세우스가 팔라메데스를 모함해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자기는 이제 뭐 복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팔라메데스가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미친 짓 하는 것을 그 정체를 폭로시켜서 결국 오디세우스를 참전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갖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와 내통한다는 모험을 해서 팔라메데스가 그리스 군들의 그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복수를 떠들어 다녔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팔라디움 그 아테네 여신의 목상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트로이의 성 안에 아테네 여신의 신전 안에 모셔져 있는데 그걸 그리스인이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오디세우스랑 디오메데스가 가서 훔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이 이제 분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라디움은 그새 이제 훔쳐다가 그리스 본토로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라디움을 가져와야겠는데 그러려면 출항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테네 여신이 분노해서 폭풍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대한 신탁을 받았더니 재물을 바쳐야 된다.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트로이로 출발했을 때 이피게네를 제물로 바쳐서 폭풍을 잠재우고 출항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신탁이 나왔고 그게 이제 오디세우스의 잔꾀여갖고 자기 이 시논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뭐 복수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불편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묶어놨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지켜봤더니 아테네인들이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신을 달래려고 재물 대신에 여신을 달래려고 이제 목마를 만들고 재물 대신이 아니고 목마를 만들고 신혼을 제물로 바쳤는데 자신은 도망쳤고 목마는 못 가져가게 하려고 트로이들이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제 크게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설왕설래 그때 전에 한 것처럼 라오코온이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포세이돈 내지는 아폴론 내지는 아테네가 물뱀 2마리를 보내서 라오코온과 그의 아들들을 칭칭 감아 죽였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거 신의 분노를 사겠구나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성안의 요새로 목마를 데리고 종전 축하 잔치를 그날 밤에 버리고 진탕 술 먹고들 이제 잠든 거죠. 근데 이제 그 히랍군들은 테네도스 섬 전에 그 테네도스 섬 그 트로이아 근처에 있는 섬 테네도스 섬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오고 밤이 되니까 신호는 목마의 배를 열어서 그 밑에 그 안에 있던 그 영웅들을 불러내서 이제 그 트로이를 함락시킨 거죠. 근데 이제 아이니아스는 헥토를 이제 꿈에서 보고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불이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과 부인과 아버지를 데리고 온대.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요. 젊었을 때 문제가 있어갖고 다리를 잘 못 쓰니까 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또 신상을 어깨에 메고 아들의 손을 잡고 부인은 뒤에 따라오라고 하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부인이 안 보여. 그래서 부인과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부인이 그 사이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트로이를 떠날 것을 이제 재촉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트로이 함락을 그린 이 장면, 불타는 트로이를 여기 목마가 있고 여기 아테네 여신의 신상인지 하여튼 그런 신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요한 게오르그 트라우트만이라는 화가고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네이스의 방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네이스가 트로이를 떠나서 유민들을 규합해서 배를 타고 이제 트로이를 탈출했는데 맨 처음 간 곳은 이제 그리스 본토 북부에 있는 트라키아, 좀 지역이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새 나라로 삼으려고 재단 장식용으로 나뭇가지를 뽑았더니 거기서 핏방울이 나왔다. 막 비명이 나고.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헤카베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폴리도로스를 전쟁이 나니까 빼돌려서 이 트라키아 왕에게 선물과 함께 보냈는데 트로이가 명랑한 후에 트라키아 왕이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폴리도로스를 찔러 죽인 창 자루에서 이 나뭇가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뽑으니까 폴리도로스의 비명과 피가 묻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떠났고, 그러다가 이제 델로스 섬으로 가서 신탁을 받아보자라고 했고, 그랬더니 이제 신탁에 옛 어머니를 찾아가라는 신탁을 받았고, 이렇게 보니 앙키세스의 조상이 크레테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설적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뭐 트로이 얘기할 때 신화의 장소 얘기가 잠깐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레테로 갔던 거죠. 크레테 섬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사람과 나무와 곡식이 이제 병들어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트로이아에서 가져왔던 신상들이 이탈리아로 가라고, 그 옛 고향은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가던 중에 스트로파데스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 이제 하르피야, 전에 얘기했던 그 피네우스를 괴롭히던 그 하르피야들이죠. 그러다가 그 제토스와 그 북풍이의 아들들이 몰아냈던 그 하르피야가 이쪽에 와서 살고 있어서 이 일행들의 음식을 뺏어먹다가 쫓겨나니까 이제 저주를 한 거죠. 이탈리아에서 식탁까지 갉아먹는 허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건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에피소드가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악티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악티움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대적자였던 안토니우스와 마지막 해전을 벌여서 승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일부러 이렇게 잡았겠죠. 악티움 근처 에피로스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네옵톨레모스,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옵톨레모스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다가 헬렌의 딸 헤르미온네, 그 저기 뭐죠? 갑자기 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헤르미온네, 그 이름이 어디서 온 거죠? 헬렌의 딸 헤르미온네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정혼자가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네옵톨레모스를 모함해서 그 델피에 갔었는데 델피 사람들에게 네옵톨레모스가 델피의 보물을 훔쳐가려고 한다고 해갖고 막 모함을 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에 안드로마케, 헥토르의 부인 안드로마케가 이제 그 네옵톨레모스의 노예가 됐었거든요. 전리품으로. 물론 같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 헥토르의 부인 안드로마케가 권력을 잡았고, 또 헥토르의 형제였던 헬레노스, 이게 헬레노스는 카산드라와 함께 쌍둥이, 남매 쌍둥이였고 둘 다 예언자였습니다. 헬레노스와 둘이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앞날을 예언받았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뭐 등등의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예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시칠리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를 만났던 그 섬에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오디세우스가 도망쳐 나올 때 미처 따라 나오지 못했던 아카이메니데스라는 부하를 만났고, 또 눈먼 폴리페모스를 만나서 쫓아오는 거를 물리치고 이제 도망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오디세우스는 버리고 갔으나 자기네들은 거둔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미화는. 그리고 이제 시칠리아의 드레파눔이라는 곳에 도달할 쯤에 그 오디세의 아버지 앙키세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풍우를 만났고, 그래서 카르타고에 당도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트로이아를 벗어나고 있는 아이네아스고, 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한쪽에는 신상을 들고 있고, 아들은 뒤따라가고 있고, 부인은
손도 안 잡아주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이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페데리코 바로치라는 화가의 1598년도 작품입니다. 저 주위에 이제 불이 타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고 뭐 전쟁의 그 끔찍함이 여지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그 제설 지나게 나뭇가지를 뽑았더니 거기서 비명이 나오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빅토르 오노레 얀센스라는 화가고 17세기 그림입니다. 폴리도로스의 원혼이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델로스죠? 네. 델로스에 가서 이제 신탁을 받는 장면입니다.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1672년도 작품입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이니아스라고 쓰여 있고 페르가몬 크레타라고 써 있고요. 아이니아스 이데인 얘기가 여기 있고 스트로파네 거기 이제 그 하르피아가 있는 그 섬이 여기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이 크레테를 떠나는 장면을 그리는 거라고 하네요. 1530년 메트르드 에네이데 이게 이제 뭐 뜻은 아이네스의 대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뭐 화가라는 뜻이죠. 실제 이름 모른다는 얘기고 실명을 이거는 이제 하르피아와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하르피아가 이제 그 저주한다는 얘기는 이쪽 얘기고 이쪽 얘기가 바로 이제 식탁을 갉아먹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얘기 드리면 이렇게 접시 역할을 하던 빵이었는데 그 빵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빵까지 먹었다. 그래서 식탁을 갉아먹는다는 얘기가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지오반니 디 루테로고요. 1520년에서 26년 사이 작품이고요. 이것도 아이데스의 대가라는 뭐 사람이 그린 건데 폴리페모스가 여기 있고 시칠리아라고 써 있고 아카이멘디데스 그 사람이 이제 그 오디세우스 부하 얘기가 그려져 있고 그 섬을 얘기한 거죠. 1525년에서 1530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니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죠. 디도와의 사랑과 그 디도의 죽음. 디도는 이제 페니키아죠. 포이니키아의 키로스에서 슈카이우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었는데 그의 오빠였던 피그말리온, 이게 동명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피그말리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왕이 남편을 이제 죽이니까 남편이 꿈에서 재물 숨긴 곳을 알려줘서 자기 재물을 이제 숨겨두는 걸 알려줘서 그 피그말리온 왕을 싫어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주를 했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땅을 좀 팔라고 했더니 땅을 팔기가 싫어했고 그래서 꾀를 내서 쇠가죽 한 장으로 덮을 땅만 좀 팔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뭐 했는데 그 쇠가죽 가늘게 우려서 큰 원을 큰 선을 그려서 그 땅을 이제 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니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카르타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원한 관계가 생기는 것인데 일단 아이네아스죠. 아이네아스가 상륙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건물들이 있는데 트로야 전쟁에 관한 벽화들이 이제 그려진 걸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아키노우스 왕의 궁정에서 데모드코스라는 시인의 노래를 들으며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이제 방법이지 플롯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디도가 도착을 했고
이 베누스가 이제 어머니잖아요. 아이니스 어머니고, 그다음에 여기 유노 여신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유노 여신은 아이네아스가 로마를 건국하고 나중에 그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워서 카르타고가 완전 함락되고 폐허가 된다는 미래를 알고 있어서 그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못 가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노가 건국을 못하게 또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베누스도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베누스가 아스카니우스 그 아들인 베누스 입장에서 손자인 아스카니우스를 재우고, 쿠피도 에로스가 이제 변신해서 대신 디도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고 아이니스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게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여신이 작당을 해서 이제 둘을 맺어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냥을 나갔을 때도 폭풍우를 일으켜갖고 유노와 베누스가 둘이 폭풍을 일으켜서 이 둘이 동굴로 피신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결국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도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할 것 같은 기세가 되니까 유피테르, 제우스가 메르쿠리우스, 헤르메스를 보내서 이탈리아를 가도록, 너의 운명에 충실하도록. 이게 제우스 쪽과 유노, 헤라 쪽이 유노와 베누스, 이거 좀 로마식 이름들인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시했다가 두 번째 경고를 받고서 어쩔 수 없이 아이니아스가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디도가 저주를 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저버리는 아이니아스에게. 그래서 로마는 내내 전쟁에 시달리고 민족 간에서는 원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자결을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과 비슷하다기도 하죠. 자, 여기가 이제 그 디도이고, 아스카니우스가 변신한 추피도가, 아스카니우스로 변신한 추피도가 사냥 떨고 있고, 아이니아스가 자신의 지나온 모험을 얘기해 주는 장면. 저 뒤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사년지 누군지도 같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장면이죠. 게랭의 1815년 작품이고요. 여기 동굴에서 맺어진 둘의 사랑을 여기 쿠피도와 아마 베누스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80년 삐에르 라쿠르라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헤르메스, 메르크리우스가 와서 경고를 하니까 고민에 빠진 아이니아스 이렇게 그림이죠. 지오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 1757년에 벽화 프레스코화로 그린 거고요. 여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이죠. 디도 굉장히 애띄어 보이는 여인이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밑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고 그 모습입니다. 오기스틴 까이오 1711년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또 그 앞에서 그 안드로마케와 그 카산드라의 형제 예언자 만났을 때 저승에 한번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칠리아에서 이제 그 디도의 카르타고를 떠나서 시칠리아 당도에서 앙키세스가 죽은 지 1년이 돼서 기념 운동 경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인들이 트로이 유민의 여인들이 광기가 들어서 이게 유노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로마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를 이제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 지친 사람들 거기다 남겨두고 일부만 이제 다시 이탈리아를 찾아서 출항을 하고, 그 하데스를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쿠마이라는 곳에 가서 예언자 쉬빌라를 만나서 지하 세계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황금 가지를 꺾어서 제사를 드리고 저승으로 가는 동굴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서 이 황금 가지라는 말이 이제 그
신화학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서 황금가지라는 유명한 책 제목도 있습니다. 이 문화인류학에 관한.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 앙키세스 아버지 앙키세스를 만나서 로마의 미래 인물들을 보고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로마의 예언을 이제 듣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로마의 영광을 얘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거기서 나왔던 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상하로 된 거짓된 꿈의 문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된 거짓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뿔로 된 진실한 꿈의 문은 새벽에 꾸는 꿈이고 상하로 된 문은 초저녁에 꾸는 꿈이 통과하는 문이라서 시점을 알려주는 거다. 자정 전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이니아스가 그 지하 세계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꿈의 문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하로 된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꿈이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거짓 꿈, 개꿈인 건데 이건 시점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정 전에 꾸는 꿈, 그 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뭐 낮에 꾸는 꿈은 개꿈이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새벽에 꾸는 꿈은 뭐 예언력이 있고 초저녁에 꾸는 꿈은 개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통상적인 해석 방식이 아니라 시점을 나타내는 얘기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문적인 얘기였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미친 여인들이 배에 불을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뭐 자세하게 볼게요.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여인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1643년 클로드 로랭의 작품이고요. 이건 이제 하데스에 가서 군상들 본 지옥의 불이 타고 있고 여기 거의 지옥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뭐 사람들이 뭐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군상들이 뭐 아주 세밀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하나 인물들이 다 이런저런 표정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있고 여기도 다양한 모습의 군상들이 있고 저기는 뭐 건물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장 브루헬 디 엘더 윗대. 이게 이제 화가 집안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나 그렇게 돼요. 1600년경 작품이고요. 자, 이건 아버지를 만나서 예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로마의 역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어떤 상징적 인물들, 로마의 미래 인물들 뭐 등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7세기 우벨레스키라는 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벨레스키. 오늘은 조금 짧은가요? 우리 다 돼가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중강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